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추가됐습니다. 최근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을 나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양상인데요.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등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단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학기는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죠. 올해에는 개학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전망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 이런 구독 경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에 뒷문에 옷이 끼어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 우유나 신문, 최근에는 각종 생필품을 받아보기도 하는데 이런 구독 경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남은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드렸습니다. 요즘 네.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예. 어제 그 조례가 좀 통과가 돼서 예. 지난 기본소득을 한 번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 그거를 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 좀 드렸습니다. 네. 예. 자, 그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우유를 받아보거나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기적으로 생활용품이나 음식 같은 걸 받아보는 것도 떠오르는데 구독 경제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구독 경제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소유와 공유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상호 합의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독이라는 게 서비스를 네. 받을 수 있는 분야나 범위가 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예.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라는 리포트를 보면 2015년에 구독 경제 세계 시장 규모가 4,200억 달러, 하나로는 50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이게 5,300억 달러, 하나로 637조 원까지 성장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예.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팬데믹의 외부 요인으로 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언택트 상황을 맞으면서 반등세를 타서 2020년에는 6천억 달러, 하나로 682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구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독 경제라는 것을 처음 접했던 것이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와이셔츠를 구독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이라고 한다면 잡지, 신문, 우유 정도를 이제 구독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이셔츠를 구독을 하면 와이셔츠를 배달을 해주고 그거를 문 앞에 걸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셔가지고 세탁하시고 다림질을 해주셔서 다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게 한정되게 잡지, 신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로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용품이나 물건이 아닌 인적 서비스 등도 구독 경제를 통해서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흥도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반려동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독 경제 형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구독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널리 사용되는 개념인지는 좀 궁금하고 네. 아직 그 낯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우리는 지금 벌써 많은 것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예, 동영상 플랫폼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예. 월 4,900원을 지급을 하면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경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해 스타트업 꽃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맞춤형 꽃 배달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전문 플로리스트가 신성한 상태의 꽃을 디자인해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시고 저는 여성분들이 요거는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의료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의료요? 어니언 그라운드라는 사에서 2018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구독 서비스인데요. 예.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사회생활하는 여성들이 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의상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비용들이 좀 높다 보니 이런 분들 대상으로 2주간 착용하고 반납하는 이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구독 경제 그야말로 좀 정기 판매 같은 개념인데 네. 판매자에게는 사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데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크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소비를 위해서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이 검색만으로 좀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새는 보면 이제 유행에 민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들이 소비자에게는 좀 소비자의 이해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이런 구독 시장의 규모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많이 커졌죠. 예. 산술적으로 나온 통계치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비대면 문화가 좀 확산되면서 구독 서비스가 점점 더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 구독 시장이 국내에서는 조금 열악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물론 네. 여러 가지를 구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전통시장 살리기가 각 그 시도별로 좀 화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통시장 지역 상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구독의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통시장이던 구독 경제라는 자체가 예.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 구독 경제의 시장에서 가장 중점을 좀 두어야 될 것은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좀 중점을 둬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잠깐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그 4월에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구독 경제가 앞으로는 더욱더 대중화될 것이고 이 붐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좀 지적한 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생산자가 이것을 구독 경제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구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소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이걸 홍보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 구독자들의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애플의 힘이 10억이라는 애플의 축성 고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구독 경제 시장이 많이 형성된 상황입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부터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구독 경제를 활용한 경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최종 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들도 함께 또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네, 그 당시에 경기도 소상공인과 그리고 도의 공공기관인 경기도 주식회사 그리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저희 지역에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상인연합회 회장님까지 참여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좀 교환을 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에서 구독경제의 정책적인 진단, 정책적인 제도도 진단해 주시고 해외와 국내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구독센터 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전반적으로 이해는 좀 낮은 편이어서 구독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좀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을 해주셨고 예. 저희 지역에 맞는 시범 사업을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경기도 그리고 주식회사 경기도 신한상품권진흥원에서 C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성과를 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독경제가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가 작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 수입이 좀 끊기고 예측 불가능한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셨는데 근데 제가 우연히 햄버거를 구독한다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버거땡에서 내놓은 햄버거 구독 서비스였는데 한 달에 4,900원을 지불하면 일주일에 햄버거 한 개씩을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럼 저것을 저희 지역에 있는 피자집 사장님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삼겹살집 사장님도 이걸 적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상공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좀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하게 됐었고요. 예. 사실 지금 보면 배달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배달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신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오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게 예. GS 편의점에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예. 동네 딜리버리예요. 예. 우리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만 18세 이상이면 우딜이라는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우친 우리 동네 딜리버리 친구라는 우친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동네 분들이 이걸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GS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접목하면 지역의 분들이 만든 상품을 지역의 분들이 배달을 해드리면 이 경제가 이렇게 돌지 않을까. 지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이 생산과 소비가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예. 보면은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영국의 그 브리스톨 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시장께서 월급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받으셨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 생산과 소비와 또 그 페이까지 이걸 다 지역 화폐 내서 한다면 좋은 좀 지역 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소비가 좀 촉진되고 상점들도 살아나고 네. 거기에 좀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하게 돼서 예. 좀 어떻게 이걸 구현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이게 그 상점들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것도 네.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터넷 시장이라고 할까요? 각 상점 단위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좀 예. 대책이 있습니까? 그 소규모 업체들이 이런 주문과 정산 시스템을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과 배달 특급에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MOU를 체결해서 전통시장에서 개발한 밀키트 그리고 1인용에서 4인용 반찬 세트를 전통시장에서 개발하면 이 배달을 예.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 특급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이 시범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구독경제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경기도 배달 앱을 활용한 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그 경기도 주식회사 등의 협의가 좀 우선 돼야겠네요. 네,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이게 구독경제가 잘 진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네. 현재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기 구독 서비스 신청하고 해지할 때 사실 환불 조치가 좀 미흡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대응이 함께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헬스클럽 등록해서 다 다니지도 못했는데 환불 못 받은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예. 네,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에 구독경제를 이용할 때 결제 과정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예. 12월에. 그래서 구독경제 결제 관련한 표준 약관을 좀 마련했고요. 무료 체험 후에 유료로 전환을 하잖아요. 예. 전환할 때는 서면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를 했고 폐지 가능 기간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해지 시에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 내역 부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단도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보호하는데 보호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구독경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범위로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좀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지금 구독경제 관련 조례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활성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청자 한 분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6002번님. 저는 플라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취지에서 좋은 일이지만 농가와 직거래로 이어주고 대기업이 합류해서 꽃쇼핑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지역 상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대안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렇죠. 예, 뭐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들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만 되지 않을까. 10억 미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딱히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에서 구독경제 언제쯤부터 좀 제대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서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TF를 구성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좀 실행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기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도민들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남은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중소농어민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엄선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상생상회 설 특별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요. 팔도 특산물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생 거점 공간인 상생상회 특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김인숙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생상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각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점 도농 교류 공간입니다. 종로구 안국동에 있고요. 일종의 농수 특산물 전용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목표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생상회에는 150개 지역의 730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 특산물과 가공식품 3천여 개가 입점해 있고요. 정기적인 입점 심사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입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국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설 특산물 특별전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번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팔도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생상회 설 특산물 특별전은 1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설 연휴 첫날인 12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10,000원대부터 100,000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에 맞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떡국떡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설 특산물 특별전 구매는 상생상회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올해도 지역과 상생하소라는 행사명으로 판매전이 진행 중입니다. 예. 상생상회 입점 상품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역 농수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중보다 대략 얼마 정도 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최대 3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설을 맞이해서 영광, 제주 등 8개 지역 총 234개 상품을 엄선하였고요. 예. 영광굴비, 청양 구기자항과 상주 곶감, 제주 친환경 한라봉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 세트와 예. 떡국떡, 전통주, 건나물 등 제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서 사은품 증정 행사와 할인 쿠폰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간을 다시 좀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예.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까지 현재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또 특산품들을 10,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안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도 또 구매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이번 상생상해 직거래 장터 이용에 관해서 또 전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상생상회를 좀 알리고 싶은데요. 상생상회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특별전을 이용하시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구매해서 좋고 지역 농가는 경제적 활력이 돌아 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중보다 최대 3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만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을 맞아서 영광굴비, 청양 구기자항과 상주 곶감, 제주 친환경 한라봉과 떡국떡이나 전통주 그리고 건나물 같은 제수 상품도 있습니다. 예, 총 8개 지역에서 온 234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김인숙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애청자분 한 분께서 음식 이름만 들어도 배고프다고 예, 이제 점심 시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고 있는데 점심 식사들 준비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자,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50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사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자, 이어서 상담도 진행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여러분의 교통사고 법률 상담 뭐든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선착순으로 여러분의 상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통정보 나가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들 털어놓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또 보험사 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네, 학교들이 오는 3월이면 정상적으로 개학할 것 같습니다. 내일 교육부 3월 신학기 운영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처럼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난해 1학기 서울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는 11.6일이었다고 하네요. 아침마다 그리웠던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새봄이 오는 3월엔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6입니다.
요즘 어디를 방문하듯 수기 명부 작성을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마음 한편에 찜찜함이 있었던 분들 다음 달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기 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적을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를 결합한 6자리 안심번호라고 합니다.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숫자는 5입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하나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비용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자, 운전자분들 그리고 제작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2,000입니다. 네, 어쩌면 금강산에서 세계선수권 골프대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임 대한골프협회장으로 취임한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 말인데요. 금강산 골프장에서 골프 세계선수권을 개최하겠다. 자, 실제로 아난티그룹은 금강산 12,000봉을 조망할 수 있는 금강산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골프 세계선수권은 매 홀수회에 열리고요. 파리, 두바이에 이어서 2025년 대회 개최지는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에 뒷문에 50개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죠. 승객의 유가족은 대중교통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이외에도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 보험사 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 뵌 지가 꽤 됐네요. 아, 네,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또 많은 국민들을 좀 충격에 안겨준 사건이기도 네. 했는데,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1월 19일 날 저녁 8시에 퇴근길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이 그 버스 뒷문에 팔이 끼었는데도 버스 기사님이 확인조차 안 하고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예. 여성은 팔을 빼지도 못하고 버스에 매달려서 10m 이상 끌려가다 결국 버스 뒷바퀴에 깔려서 사망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확인된 CCTV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버스 문에 소매가 끼었다, 옷자락이 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팔이 낀 걸로 확인됩니다. 아, 팔이 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과실치사 혐의인가요? 네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예. 통상적으로 승하차 사고라고 무조건 다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승하차하다가 승객이 혼자 넘어졌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일반 계단에서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결도 보면 버스 승객이 그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문, 출입문 통해서 하차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운행 중 사고는 맞지만 예.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승하차 사고,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문발차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예. 사망, 중상의 사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 뭐 극단적인 예로 이야기 드린다면 버스 기사님이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에 들었고 예. 수면 운전사고로 뭐 승객의 팔, 다리,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다. 그래서 1년간 병원 생활에도 가해버스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 정리하면 예. 운전자 과실이 있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라야지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사고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버스기사,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 버스 기사들은 다른 운전자들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차했다 하더라도 승객을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팔이 끼었는데, 옷이 끼었는데 그대로 출발한 부분, 이 부분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차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승객이 땅바닥에 발을 디뎌도 그게 예. 하차 연장이면 운전자 주의 의무 여전히 존재하고요. 예. 승하차 시 승객 안전을 확인하는 거 버스 기사님의 기본 중에 기본 의무입니다. 예. 이번 사고도 버스 기사님의 기본 중에 기본 의무인 승하차 시 승객 안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좀 출발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승객이 내린 건 확인했겠죠. 당연히 차 안에 안 탔으니까. 예. 그럼 내렸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내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 번만 보더라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거든요. 예. 또 그때 내릴 때 승객이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명 내렸습니다. 피해자 한 명. 예. 내리자마자 문이 닫혔고 10m 이상 피해자가 끌려갔는데 운전자는 앞만 보고 출발했습니다. 예. 운전자 적어도 승객 하차 후에 그리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제대로 내렸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한 부분,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피할 수 없고요. 예. 또 센서가 뭐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보통 출입문에 보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예. 문이 안 열리거나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는 운전기사의 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서 문제가 운전자의 과실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차하고 출발하다가 발생한 사고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전 이야기하신 12대 중과실 계문발차 사고 유형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계문발차 사고. 계문발차 사고라는 것은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예. 버스 기사님들 차 문 열고 출발하다가 뭐 승객이 떨어지거나 뭐 승객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문은 닫은 거예요. 문 닫고 출발하다가 오히려 사고 발생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문이 열렸으면 이런 사고 안 났겠죠. 따라서 계문사고로 보기 힘들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계문발차 사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바도 있는데 예.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치맛자락이 출입문에 끼어가지고 그거 잡아당기다가 결국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계문발차 사고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12대 중과실 계문발차 사고.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 계문발차 사고는 도로교통법 39조 사망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 39조 사망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 발생나면 계문발차 사고라고 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문 열고 출발하다가 승객 다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계문발차 사고에 해당됩니다. 예. 자, 자동차 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네. 이번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 운전자 12대 중과실 계문발차 사고는 아니지만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법에서 정한 형,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도 좀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경미한 네네. 처벌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았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실제 처벌이 법에서 정한 만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뭐 이와 같이 또 국민청원 올리지도 않았겠죠. 예. 하지만 양형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사 같은 경우 가중사에 해당돼도요 1년에서 3년에 불과합니다. 예. 이번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지금까지 선고한 예들을 보면 2년형 정도 예상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뭐 작년에 2019년 벌써 2년이 됐네요. 12월 16일 날 그 경남 진주에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하고 난 뒤에 다른 급차로 변경 차량 때문에 버스에서 다쳐서 사지마비된 사건 1심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때 금고 1년형 선고됐습니다. 합의도 안 됐는데. 예. 교통사고에 대해서 실제 처벌이 이렇게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 아닙니다. 예. 현실을 이야기 드린 거고 이제 법원의 선고형이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살인의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이 침해당한 거는. 예. 그리고 또 사고 경위를 보면 살인의 경우보다도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뭐 과실범이라고 무조건 터무니없게 약하게 처벌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처벌 자체가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데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비를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로 본다면 뭐 당시 정확한 CCTV로 봐야겠지만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번 사고 과실비를 한번 뭐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 드린다면 예. 뭐 운전자가 출발 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고요. 예. 승객이 땅에 발을 디뎌도 운전자 주임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예. 승객을 하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 전적인 책임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 그 승객이 버스 문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납득할 수 있는 행위라면 승객은 당연히 무과실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위험하게 무모하게 손을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10% 정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손을 넣은 행위로 사망이 이른 것이 아니라 계속 출발한 부분 때문에 사망이 이른 것이거든요. 예. 아니면 부상으로 끝날 문제고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은 10% 넘지 않을 것입니다. 승객의 과실이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승객의 승객이죠. 과실이 10%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네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네. 어떤 상황이 이 승객들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까? 네. 요즘에는 이런 경우 없는데 예. 과거에 그 주행 중인 관광버스 통로에서 승객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뭐 노래 부르고 하다가 관광버스 기사님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승객 다친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승객 과실을 40%까지 보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차량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때 예. 뭐 지지대나 봉을 잡고 이동해야 됩니다. 예. 요거 소홀히 했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통상 승객에게도 10에서 한 15% 정도 과실 주고 있고요. 예. 안전벨트 있는 버스, 이러한 버스의 경우는 안전벨트 반드시 매야 되고 안 매면 10에서 20% 정도 과실 주어집니다. 또 버스가 승강장에 하차해야 되는데 도로에 하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도로에 하차시키다가 승객이 또 뭣도 모르고 내리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되는데 이럴 때는 통상 내려준 버스 과실이 가장 크고요. 예.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 보도 근접에 차량을 정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 그다음에 승객 충격한 차량 과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부분, 안전운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다음으로 승객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연히 하차한 과실, 일부 과실 10에서 한 20% 정도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민청원 내용도 그렇고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버스 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일반론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법에서 정한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사기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법정 자체가 낮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운전자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정된 자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준에서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면 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누구라도 사고 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저도요.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과실범이고 행위자의 비난할 가능성도 적으니까 처벌도 약해야 한다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터무니없는 사고, 납득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벌할 필요 없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민식법이 만들어지고 윤창호법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특별법 계속 만들기보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법정형 자체를 5년 이하의 금고가 아니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처벌도 법에서 정한 거에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주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도 승하차 시 출발과 정지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주의 의무 규정도 둘 필요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기사님들이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돼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충분한 대가가 가야지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 촉박한 배차 시간, 과중한 근무 시간, 불충분한 근로 대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객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처우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죠. 예,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시민이 발휘되어주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자부심에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자, 지금부터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28번님께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유턴 중에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유턴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데 예. 통상적으로 이 유턴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면 유턴 차량이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유턴이 먼저라는 거죠? 네네, 유턴 예. 차량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시 유턴이 있잖아요. 예. 네, 신호 관계없이 눈치껏 하는 유턴을 상시 유턴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시 유턴은 비보호 유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전 차량보다도 우회전 차량에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우회전 차량이 우선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유턴, 신호 위반하는 유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뭐 신호 위반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발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예.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10에서 20% 정도 과실 비율이 수정 가감될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거의 그러면 피해자예요. 우측 우회전 하던 차량이 거의 100%입니까, 과실이?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통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부딪혀도 예. 여기에 대해서 20에서 30% 정도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호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 우회전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우회전이 양보할 의무가 있고 또 유턴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건 맞지만 예. 우회전이 심한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보, 배려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에서 30% 알겠습니다. 정도. 네. 자, 4165번님.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다가 뒷차량과 충돌했는데 이런 경우는 과실 어떻게 판정 날까요? 라고 하셨네요. 결국 차로 변경하다가 난 사고로 보이는데요. 예. 방향 지시 등 안 켜고 차로 변경하다가 뒷차하고 부딪혔다. 어떻게 보면 앞차, 뒤차 관계로 본다면 뒷차가 앞차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되겠지만 차로 변경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뒤차가 가해 차량이 아니라 피해 차량이 됩니다. 예. 뒤차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고 차로 변경 차량은 앞차든 뒷차든 진행하는 차량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해야 됩니다. 예. 차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방향 지시에는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과실이 오히려 차로 변경 차량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의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해 보면요. 운동장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피부가 좀 검게 그을렸던 기억도 나고 한참 놀다가 저를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밥 먹자 소리에 각자 집으로 흩어지곤 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하루가 가는 날들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해 봅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란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